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사업의 또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보니까 어렵습니다만 3대 요소가 저는 공간, 콘텐츠 그리고 운영 주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이거나 그것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서 궁극에는 이 공동체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에 그치면 안 된다. 그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그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적 구조를 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이제 주민 공동체 스스로 이제 사업을 유지 발전시켜서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이 설계를 짜고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이렇게 보면 과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 고민이 듭니다.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이 6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주시면 간략하게 무슨 사업 뭐 이런 게만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라 해서 소규모 공모 사업은 2022년도에는 13개 정도 했고요. 23년도에는 7개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복창촌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복창동 공존 프로그램 한 건,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협의체 홍보하기 뭐 그런 한 건, 원평노을 프로젝트라는 그런 한 거 있고요. 점촌 마을 사랑이 미용봉사 활동 이것도 있고요. 주민 깨우는 좋은 통복 이야기, 통복동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평 사진 전시회나 신평 페스티벌, 그다음에 네. 농성 따라 음악 따라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이 위원회라서 심사 내용을 좀 달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출했던 적이 있어서 관심이 좀 가서 살펴봤는데 이제 제가 받은 자료는 6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중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4건을 그리고 기타의 단체가 2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합창단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강사 섭외를 해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이 3건이 있었고 단체에서 진행하는 음악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강사로 섭외해서 이제 수채화 그리기, 일본어 강좌하고 행주 만들기 하고 화장품 만들기 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전국에는 이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통복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원평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뭐 신장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겠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역량 강화 방법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비누로 만드는 것
재미있고 해볼 만한 사업이고 일본어를 강좌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한 퀘션 마크는 항상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그 도시재생 사업이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니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 공모 절차에서부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해 보겠습니다라는 공모 절차의 형식을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술하는 문제점들을 조금 더 담아서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제안 사항은 다음 할 때 좀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문화센터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주민분들이 와서 이제 모르던 분들과 얼굴도 익히고 누구네 어머니야, 누구네 아들이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사업을 할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성공률도 높이고 이렇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가 보조 사업이 끝나는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자생력을 가지고 이제 지속돼야 되는데 공동체 가치만을 가지고는 이제 이게 지속이 불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만족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효용성을 본인이 느껴야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 계속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신안으로 도시재생 관련된 모습을 이제 보기 위해서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참 많은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열심히 어떤 사업을 하였는데 전국적으로 개장을 합시다라고 하였을 때 저는 생업이 있어서 저는 못합니다. 저도 바빠서 못합니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카페를 유지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라고 성과를 적을 수밖에 없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카페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컨셉을 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공모 사업을 자금을 받을 때까지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그것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전국에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거기서 함께 하였던 분들이 경제적으로 되었던 아니면 어떤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야 계속 참여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사업 구조를 수익 창출 모델을 처음부터 그 구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 현재 정부와 시의 도움이 없이 자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까? 신장동도 있고요, 신평동도 있고 서정동도 있고 서정리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지원을 받지 않아도 저희는 이것으로 계속 주민들과 도시 재생을 해나가겠습니다라는 수입 구조 모델 아니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돼서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역마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을 저희들은 이제 각 사업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신평지구나 아니면 신장이나 이렇게 쭉 보면 그 젊은 층에 있는 부락 같은 경우는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을 하면 잘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신장이나 이런 데는 이거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이라 그래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이 좋거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카페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것도 이제 운영하고 향후 거기에 이제 카페가 만약에 들어서면 바리스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고 지역 역량 용역을 계속해서 교육하려고 해도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저는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요. 뭐 또 배울 수 있는 교육도 하고요. 주민 역량 강화가 교육을 진행이 되는데 신장동에 카페를 주민분들이 연다고 신장동이 재생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는 겁니다. 그 참여하는 몇몇 분들은 도움이 되시고 삶의 활력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신장동 인근에 있는 여러 도시의 분들이 저기 가면 정말 특별한 커피점이 있어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오게 되거나 그러면 그 잘 되는 커피숍 옆에 또 다른 특이한 커피숍이 생기고 그 옆에 다른 가게가 생겨서 신장동에 가면 그 할머니들이 독특한 커피를 만들어줘라는 것을 가지고 유명해져서 도시가 북적북적하게 되는 활기를 가질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는가 아니면 아메리카노를 내릴 때는요 템핑을 몇 번을 해서요 원두를 내려서 하시면 됩니다라고까지 교육을 하는 것을 저는 넘어서는 도시 재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6개의 사업 중에 안정도시재생, 신평도시재생, 서정동, 신장동, 신장이동, 서정동 도시재생 다 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북카페가 있거나 키즈카페가 있거나 어울림 카페가 있거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카페가 도시 재생에 대한 물론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데는 아주 커뮤니티가 탄탄하게 구성이 돼야 도시 재생이 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카페입니다. 근데 카페를 만들었다고 도시 재생이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사업 모델이 있느냐를 여쭙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희망을 좀 보았던 것이 신장동에 옛날 옷 만들어 주시는 양복 가게들이 저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컨텐츠들이 발굴이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국가가 지원해주고 마중물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저는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정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공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공방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가게를 만들고 어디 납품을 하고 해서 그 만드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고 나 그러면 이걸로 계속 여기 와서 도움을 하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구조를 짜줄 때 도시재생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따져봤더니 지난 5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6개의 도시재생 사업에 849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849억 정도가 이제 투여가 된 것 같습니다. 849억의 가치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몇 군데나 이 예산이 끊겼을 때 유지할 수 있을까 덩그러니 건물만 남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 퍼붓는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 구조를 사업 구조를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좀 거꾸로 돼서요. 주민 편의 시설을 지어주고 공모 사업을 하고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시설을 우선 짓고요. 언제 선정될지 모르니까 공모 사업을 기다리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계속하면서 점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구조를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도시재생을 고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저희 의원님들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다 한마디씩 하고 방향성이 이래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지만 도시재생위원회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위원회에는 저희 상임위원님들은 이제 못 들어가시거든요. 이게 해당 상임위, 해당 국의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법률은 아니겠습니다. 할 수 있는 예. 상임위만 아니면 되는데 지금 의회 자체적으로 예, 의회 자체적으로 좀 이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위원회가 이제 그 상건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상건위에 있을 때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지금 이제 기획이 오면서 기획위 위원회 못 들어가셨는데요. 상임위의 그 위원님들은 두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전체 우리 23명 중에 지금 저희들이 상건위원장 이기영 3명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영 위원장님하고 김영주 의원님하고 강정루 그 세 분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변경됐으니까 요번에 만약에 그 도시재생위원회가 1년 단위로 이제 2년입니다. 이 2년 단위로 했는데 2년 지나면 저희들 바뀌면 그때 우리 위원분들 세 분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또 위원회 저기 상건위에서 이쪽으로 바뀌었다고 또 바로 바꿀 수가 없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과장님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도시재생 사업지구의 각종 이제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국비가 포함돼서 이제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센터나 그 건물들을 지을 때 시설들을 지을 때 반드시 국비가 포함돼서 건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드웨어는 거의 국비 60%, 도비 12%, 28%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도시재생 각종 사업의 주체로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공공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따라서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국토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유독 평택 도시재생 여러 센터과 시설 중에 유독 한 곳만 국비가 포함되지 않고 시설이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시죠? 네, 12로 지어진 곳이 있고요. 그곳만 유독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예. 이게 그 오해하면 일반 협동조합에게 운영권을 주기 위해서 국비를 투입하지 않고 12로 지었다라고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장동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기 어려우시면 일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를 투여하지 않고 12로만 지었다라는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어떤 논의들을 했었고 그래서 이 일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네, 집행부 분들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지역도 그렇고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과의 데이터 관리를 해주시는 팀이 있으시더라고요. 공공 데이터 행정팀인데 여기서 의외로 여러 가지의 사회조사와 사업체조사 그리고 시정 주요 통계조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공공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공공 데이터 제공 운영 시스템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셨어요. 이런 거는 좀 자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각종 CCTV로부터 얻어지는 자료들을 가공하고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일도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데이터 행정팀에서? 데이터 행정팀에서 한다기보다는 CCTV 이렇게 영상 정보 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럼 데이터 정보팀은 CCTV나 이런 곳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을 이제 영상정보 사업단에서 하고 예. 사회조사와 사업체 조사, 뭐 시장 주요 통계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신다는 예,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이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는 이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예를 들면 시의 그러니까 어떤 지도 촬영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저희들이 행정정보 시스템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축되어 있는 2000년 정도부터 구축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자료라든지 시설물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공들을 하고 있고요. 금년 2022년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공 실적을 보면은 1,800건 정도를 각종 정책 영역에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시에 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요. 제 스마트 도시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평택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주로 CCTV와 연동되어 있고 CCTV의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정보의 제공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라는 곳은 CCTV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교통 정보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가공돼서 시민들이 조금 더 빠르게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는 어떤 평택시만의 특수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든가 아니면 안전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제공이 된다던가 아니면 복지적으로 어떤 더 편안하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병원을 가서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한다든가 데이터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아직 그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아서 어떤 데이터들이 활용이 돼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여쭤보았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데이터 행정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스마트 도시과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CCTV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정보들도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까지 가는 영역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진행들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지난해에 정부 공보 사업을 해서 또 스마트 횡단보도 또 스마트폴 이제 또 40개 가량 설치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 강소형 스마트 도시 공모 사업에 저희들 공모를 해서 이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 12 매칭을 해서 그런 사업들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네. 아직까지는 그 시민들한테 어떤 그 뭐 주차장이 어떻게 어떤 데가 필요하고 어떤 데가 부족하다 아니면 교통이 어땠다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했고요. 점점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영상정보 시설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저희들 만약에 경찰서나 이런 데서 사건 사고가 났다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자료, 만약에 그 CCTV가 만약에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 걸리는 그런 거에서 형사적인, 그러니까 그 뭐 경찰서나 그런 데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요. 시민들은 아직 조금 이용하는 게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고민을 갖게 된 이유가 많은 시민분들이 다니다 보면 이제 국과장님들도 보셨겠지만 교통 체계, 대중교통 체계가 이제 개편이 이제 7월 달부터 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편성했을까, 어떻게 개편했을까,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조정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었었고요. 관심, 호기심이 들었었고요. 평택시 정도의 역량이라면 당연히 핸드폰 기지국 주변의 사람의 모임, 그리고 예를 들면 버스가 가지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의 용량, 뭐 사용 빈도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좀 수집을 해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노선이 가장 밀리고, 그래서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대중교통 체제도 변환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저희의 이 데이터 정보의 활용이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스마트 도시로 가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들이 이제 선이 깔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 정보를 훨씬 더 활용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니라도 향후에 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도 좀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그 정부가 데이터 뉴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공공 데이터들을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다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그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상황에 놓일 거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까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이렇게 꼬집어서 아프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간에 있는 것들을 잘 유념해 주셔서 행감의 결과가 예산에도 반영되고 행정에도 반영이 돼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202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LH가 시행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LH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덕 사업 지구에서 스마트 도시 계획을 변경 재수립하지 않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 감지 서비스 구축이 돌발 상황 자동 감지 기능이 아닌 CCTV를 통한 유관 관제로 운영되어서 지적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까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 그런 계획들을 세우도록 저 시와 협의하는 거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최진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돌발 상황 감지 서비스 운영 방식은 CCTV나 영상 검지기 등 센서를 이용해서 돌발 상황을 자동 감지하는 방식하고 주요 교차로에 교통관제용 CCTV를 설치하고 교통 상황이나 돌발 상황 등을 관제 요원이 육안으로 관제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LH는 고덕지구에 실제 서비스 구축을 할 때 돌발 상황 자동 감지의 정확도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자동 감지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고 모든 주요 교차로에 일반 교통 CCTV를 설치해서 육안으로 돌발 상황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교통 흐름을 감시하는 교통 관제용으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발 상황 감지용 CCTV와는 전혀 달라지게 되고 이처럼 유관 관제용으로만 사용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 그렇게 적용이 된 것이 좀 맞는 건가요?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발 상황 감지용 CCTV는 교통 검지기를 통해서 실시간 교통량 정보를 이제 상호 교환해서 실시간 제어가 좀 가능한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 보입니다. 혹시 고덕지구는 LH가 시행하는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 지구로 아직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계 기관하고 함께 확인해보고 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사업 현황에 대해서 검토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테마파크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기본 계획 및 타당성을 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이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용역사도 그렇고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저희가 원정리라는 곳을 타겟으로 이제 그 컨텐츠나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던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을 시켜놓고 저희 직원들이 각지의 이제 컨텐츠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적당한 것을 좀 찾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급하게 처리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서요. 저희가 좀 세밀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업 기간 안에 진행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사실상 조그만 관광단지처럼 규모는 작지만 사실 거기에 검토해야 될 내용들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진도가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속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경과 잘 지켜보고 있는 분들 많으니까 좀 확인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 관련한 것도 21년도에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 사업자가 제출했다가 최종 사업 계획서가 미제출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이 지금 개정이 1차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지금 국회에 그 개정된 사유로 인해서 그 개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라든가 지정을 받았던 그 사업들이 전국에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배려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이 좀 올해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그쪽하고 PFV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그 개정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경과 사항들을 좀 체크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스마트 도시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요거는 조금 체크할 사항인 것 같아 갖고요. 드론 관리 사업 추진에 관해서 보고된 것이 있었습니다. 각 과별로 나누어진 드론들이 있었는데요. 관리하고 있는 소통홍보관, 정보통신과, 환경지도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 건축허가과 이렇게 해서 그 산림녹지과까지 다른 과들이 다 각각 업무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었고,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드론이 청소년 드론 교육 체험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소관 부서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정리가 잘 되었나요? 현재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잘 어느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될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조속히 처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곳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자산들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도시과가 새로 편성이 되면서 스마트 도시 공모 사업이나 스마트 도시 서비스 발굴 구축에 대한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스마트 도시 공모 사업, 스마트 도시 서비스 발굴 구축에 대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도시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스마트 도시과가 생긴 이후로 예. 현재까지 추진된 업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 도시 사업 공모한 거는 저희들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요번에 국비 120억 확보했다는 거 보고하고요. 저 국비 120억, 120억 해서 240억 공모 당선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건 안중지구하고 서정역세권입니다. 안중지구 서정역세권은 6월 초중반에 저희들이 현장 실사 마무리해서요. 본선에 지금 가 있어서 6월 21일 날 저희들이 이제 최종 실사 발표하면 거기서 정리가 되면 아마 7월 달 정도에 대상지가 선정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 지난번에도 제가 평택시의 스마트 도시로서의 큰 방향 또 세부적인 부서 간의 연계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 또 통합 컨트롤 타워는 어느 부서 주간 부서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종합관제사업소 업무 보고 때에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내용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다양한 그 CCTV에서 수집된 정보들의 빅데이터들의 활용에 대한 예시도 지난 회기 때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CCTV 기반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들, 그리고 지금 공간정보 활용 데이터 수집하시는 것들,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그때 수도 사업에 관련된 것들과 항공 지도를 지금 데이터화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도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단어, 스마트라는 것의 개념이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미래도시전략국은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지금쯤은 이제 이미 그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준구 의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과 이번이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스마트 도시국장님은 그러니까 미래도시전략국에서는 어느 선에선 지금쯤 이미 그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모델을 그리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이제 최준구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유종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그 개념이 그 여러 가지 첨단 그 CCTV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센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도시의 기본 정보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 교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뭐 CCTV나 그거를 연계한 스마트폰 그다음에 공간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의 평택 시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 그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각종 그 공모 사업에 저희들 응모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시비도 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의 그런 도시가 좀 스마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모 사업은 국가에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그려서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어떤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세우신 건 없는 건가요? 특별하게는 지금 저희들이 그 강소형 스마트 시티 그 공모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신도시 쪽으로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연계를 하고 그렇다면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 시 자체적인 사업들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는 느끼고는 있고요. 현재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직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 요청을 드려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동안 진행되어 온 행정을 다양한 각도로 되짚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인 저희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좀 더 넓은 범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업무보고 때 질의 요청을 드려도 내용일 수 있지만 중복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시 전략국이 생기고 나서 각 분야별로 그동안 어떠한 정책 연구를 하셨고 그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분야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그게 미래전략국 안에 특정 부서에서 하고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제 보고서에도 있고. 아까 김영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극 활용을 해라라고도. 부서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행감 때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0일에 지속가능 발전 환경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정말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매년 회를 거듭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지속 가능 발전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녹색 생활 실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매우 큰 기여를 하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평택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 위탁 사업비까지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예, 3억 7,600개,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적지 않은 예산을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에 우리 평택시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 부서가 집중해서 한 번씩 이게 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속협에서 진행하는 보조 사업이 환경축제가 4,500만 원으로 제일 큰 사업이에요. 분야별 위원회에서 25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세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각 800만 원씩 4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예. 예. 여기 속하신 위원님들은 정기 회의 참석 수당만 받고 활동하시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까? 예. 지속가능발전대학이 2,100여만 원이고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1,500여만 원. 그 밖에 총괄 성과보고서 제작 400여만 원, 교류 협력사 600여만 원, 정기총회 1,100만 원.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그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연구 용역비는 6천만 원 예산 편성 따로 이제 올리셔서 지속협 예산에서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3명이 근무를 하시고 네. 얼마인지 아시나요? 3명에서 1억 2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1억 있습니다. 3,986만 9천 원. 22년보다 23년이 1명 증가를 했고요. 거의 절반 이상의 인건비인데 보조 사업에 관련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요청 의뢰 없이 임의 변경, 계약 업무 추진 시에 계약 대상자 성금 청구 없이 또 과업 완료 안 됐음에도 비용 일괄 지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밖에도 계약 체결하면서 필수 서류 누락 등이고요. 검수 없이 대가 지급, 보조 사업 관리나 수의 계약에 대한 기본 업무 소홀 등으로 감사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종 원청 징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사무국 직원 기본 업무에 대한 이런 감사 지적 사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무 규정에 대한 내부 규정 개선 및 부적정에 대한 주의 처분이나 시정 처리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물론 협의회 내부적인 관리의 문제이지만 담당 부서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이거든요, 몇 년. 지속 가능 협의회 사업들이 정말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과제들인데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정비가 지금 계속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속 가능 발전이 기존에는 이제 환경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제 미래 전략관에 이제 이관이 됐고 그 감사 지적 사항은 그 이전 것부터 이제 그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회계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에 인력을 1명 충원하게 된 이유도 그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회계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많이 났고 그래서 이제 1명을 더 충원해서 기존에는 이제 2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충원해서 이번에 이제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감사 지적 이후로는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 회계 부분인가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무처리인데요. 회계 부분이 가장 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 업무가 아니라 사무 관련입니다. 일반 사무. 네, 일반 사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무 중에서도 이제 회계 부분이 비중이 좀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분이 추가가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해줬고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저희는 조치를 해야 그럼 된다고 그 생각하고 전년도에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라고 지금 자신하시는 건가요? 이제 올해 이제 한 명을 충원해줬고요. 예. 올해 그 운영 결과를 저희도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고 볼 것이고 인력을 충원해줬는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저희도 언제부터 사업을 했죠? 과가 이전된 걸 떠나서 이 단체가 언제부터 지속 가능 사업을 했죠? 발전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의제 네. 20일부터 네.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개선이 안 된 상태로 있었고 예, 앞으로 지도 감독 더 관리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발전 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이 언젠가 종료가 되고 더 많은 사업 과제가 도출이 되고 더 큰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향후에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인력 충원만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지 내부적으로 정말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의원님 말씀이 맞은 게 물론 이제 그 네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네. 문제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내부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은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인원을 충원한 데에는 단순히 이제 회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충원해줬다기보다는 이제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지속가능 기본법이라든가 저희 평택시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지속가능 가치를 행정에 이제 덧입혀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크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한 거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사무 처리라든가 앞으로 그 보조금 집행, 사업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것하고 연결된 SDGs 이 SDGs를 연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업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고 법령에 의해서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그 사업 추진과 집중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던져놓고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은 꾸준히 들어가고 키워 점점 더 큰 예산이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몇 년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충원된다고 해서 바뀔 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다른 시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고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될 게 아니라는 것. 네. 행정상 이 시정 조치, 반납 조치, 개선 조치가 아니고 정확한 대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약속을 받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바로 이 사항들 좀 정리해서요. 예. 그 빠른 시간에 좀 네. 보고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런 정리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명시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그럼 제가 몇 개만 13쪽의 공공산후조리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평택시와 안성시가 이제 결정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저도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산호조리원의 설치 장소가 이제 서평택 쪽이지 않습니까? 저희 안중 쪽.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지금 이게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사업들 속에 저희가 이제 복지 쪽이나 우리 그 정영민 국장님께서도 복지국장님을 하셨지만 복지의 영역 속에 있는 어떤 사업의 그 분야들은 대부분 다 관에서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은 공적 영역 속에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서평택 쪽에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서평택이라는 우리 위치적인 부분들이 이 인구가 정체되는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화양지구도 뭐 아니면은 그 안중 역세권도 이제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제가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그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시장 경제 속에서의 어떤 민간 영역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관의 영역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영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을 막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더 좋은, 더 질적으로 좋고 또 양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왜냐하면 도시가 계속 확 팽창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관 영역에서 지금은 정말 선한 의도이고 좋은 취지인데 이 관의 개입으로 인해서 시장의 상황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그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처음에 이제 검토할 때 네. 이제 민간 산후조리원들이 주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공공에서 이게 참여하고 관리하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이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출생률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네,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출생 장려 정책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공공에서 해나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후조리원도 그런 측면에서 좀 공공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간의 어떤 영역들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는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고, 서부 지역에는 지금 산후조리원 7실짜리 하나와 산부인과가 있는데 네, 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할 정도로 운영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서부에 있는 그 산모들이 서부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 타 지역이나 아니면 저희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와서 출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서부에다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 산부인과가 기존에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이 공모에 나가기 전부터 그쪽하고도 좀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공공에서 산후조리원을 맡아주면 역으로 이제 산부인과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 같이 불균형한 데는 저희 공공이 하지만 이후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서부 지역도 민간이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 부분은 좀 민간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공공산후조리원 지금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에는 뭐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는 어떤 더 좋은 시장의 민간의 영역이 더 양질의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게 들어올 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 속에 어떤 저희가 또 비켜줄 수 있는 부분들, 시장이 활성화, 자생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열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9쪽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의 어떤 다각화에 대한 제안으로
최준구 의원님이 분갈이 사업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직 사업화는 안 되고 있죠. 네, 아직까지 사업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평택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어떤 그 별도의 어떤 조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 이제 평택 북부 쪽에 이제 화훼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훼 산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이 좀 잡히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취지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를 이제 활성화한다는 이제 네네. 측면이고요. 이제 그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민간의 참여, 그러니까 농가의 참여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접목해 나가도록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고맙겠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5쪽 브레인시티 잠깐 보면 브레인시티 관련된 질문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외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네. 아마 지금 6월 말로 예정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종결 처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예. 외부 감사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아무런 보고가 있지 않아서 브레인시티 외에도 지금 외부 감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더 추가로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본적인 정보도 의원님들이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미래첨단 산업과와 좀 관계가 있는 브레인시티 관련된 외부 감사에 대해서는 좀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물론 뭐 그 내부의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없지만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들에게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어도 좀 어떤 외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감사원 감사가 브레인시티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몇 개 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부분들도 좀 그 영역인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예, 예, 산업단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만 예, 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143쪽에 그 산업단지 물량 배정이 있어요. 143쪽에 저희 평택시가 이제 농업 기반의 도시에서 산업 기반의 도시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고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굉장히 열심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가 굉장히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희가 갈 길이 먼 건지, 평택의 산업구조 전반을 봤을 때 아직도 먼 건지, 아니면 이 정도가 적절한 건지, 아니면 과한 건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갈 길이 뭡니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네. 아직은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로 분야로 본다고 하면 네. 삼성과 하이닉스 상황에서도 용인과 화성과 사이에 이제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반도체 특구 신청하러 갔을 때도 삼성이 용인과 화성에서는 연구를 하고 평택에서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제조를 하겠다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협력사들이 계속해서 삼성 근처로 가까이 와서 공급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그 분양률을 보시면 산업단지 분양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예 준공이 안 됐는데도 100% 분양이 된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필요한 부분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라 조금 더 공업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개별 입지가 또 많이 있어서 네네. 개별 입지를 정비를 한다거나 산업단지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네. 좀 더 필요하다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부서도 그렇고 산업관리공단 저희 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역할들이 굉장히 그 기대가 되고 합니다. 일단 통계 자료가 앞쪽 6쪽에 보이는 산업단지 현황하고 이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서 143쪽에 이 지금 산업단지 물량하고 지금 그 뒷페이지에는 산업단지 조성 물량은 6쪽하고는 맞는데 요 지금 143쪽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를 제가 이 표로는 모르겠으니까 이거 향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예, 제출해 예. 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